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알림창입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 대상자 분들 중에는 치아가 불편해도 치료를 미루고 지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건 알지만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래된 틀니를 계속 쓰고 계신 분들도 있고 잇몸이 약해져 음식을 씹기 힘든 상황인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병원에 바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음에 해야지 하고 생각하다 시간만 지나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1. 국가유공자 보훈 대상자 치과 진료 환경의 변화. 1. 보훈병원 중심 구조의 한계. 그동안 보훈치과 진료는 보훈병원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중앙보훈병원이나 지역보훈병원처럼 규모가 큰 병원이 주요 진료를 담당해 왔습니다. 임플란트나 보철 치료처럼 과정이 복잡한 진료의 경우에는 보훈병원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구조는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치과 치료는 여러 차례 내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리와 이동 문제는 치료를 이어가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치료가 미뤄질 수밖에 없던 이유, 병원까지 가는 게 부담스러우면 치과 방문을 자연스럽게 미루게 됩니다. 대기 시간이 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치료에 대한 심리적 부담도 더 커집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치료로 관리할 수 있었던 문제도 시간이 지나면 임플란트나 보철 치료까지 고려해야 하는 단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 보훈 위탁 의료기관 제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 보훈 위탁 의료기관의 기본 개념. 보훈 위탁 의료기관은 보훈병원 외에도 보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 대상자가 집 근처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국가보훈부가 일정 기준을 충족한 민간병의원을 지정하고 이곳에서 보훈 진료를 함께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이 모든 치과가 해당되는 것은 아님, 모든 민간 치과가 보훈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과 인력, 장비, 안전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3. 치과 분야 위탁 의료기관 확대의 의미. 1. 치과 진료 특성에 맞는 변화. 치과 치료는 검사부터 치료, 보철 제작, 사후 관리까지 여러 단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과의 거리와 접근성은 치료를 이어가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의미. 최근 몇 년 사이 치과 분야 보훈 위탁 의료기관은 조금씩 늘어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지역에서 같은 진료 범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4. 보훈 위탁 치과에서 가능한 진료 범위. 1. 기본적인 치과 치료. 보훈 위탁 치과에서는 충치 치료나 신경치료, 잇몸 치료 같은 기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보철과 임플란트 치료. 틀니나 크라운, 브리지 같은 보철 치료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일부 위탁 치과에서는 임플란트 치료까지 연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보훈 지원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임플란트 보철 치료 시 비용 구조 이해하기. 1.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 치과 치료는 급여인지 비급여인지에 따라 비용 구조가 크게 달라집니다. 2. 보훈 대상자 적용 방식. 65세 이상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의 경우 보훈 유형과 개인 조건에 따라 부담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치과 진료 전 꼭 확인해야 할 점. 1. 치료 과정과 기간에 대한 이해. 임플란트나 보철 치료는 한 번의 방문으로 끝나는 치료가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이 점을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비용 구조와 본인 부담 차이. 임플란트나 보철 치료는 급여인지 비급여인지에 따라 본인 부담 금액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같은 치료라도 적용 기준에 따라 비용 구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3. 사전 상담이 중요한 이유.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보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항목이 적용되는지부터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치료 계획과 예상 기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까지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상담을 거치면 치료 도중에 생길 수 있는 혼란이나 오해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1. 보훈 위탁 치과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보훈 위탁 치과 여부는 병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보훈 상담 창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간판이나 홈페이지에 표시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화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예전에 다른 치과에서 치료받던 중인데 중간에 옮겨도 괜찮을까요? 가능은 하지만 치료 단계에 따라 추가 검사나 계획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진료 기록이나 엑스레이 자료를 함께 가져가면 치료를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3임플란트가 꼭 필요한 상황인지 상담만 받아도 되나요? 상담만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담을 통해 임플란트 외에 틀니나 브리지 같은 다른 선택지가 있는지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보훈 위탁치과에서도 보훈병원과 같은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인 진료 품질은 동일한 기준을 따르지만 병원마다 장비나 진료 범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치료가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오치과 치료 후 관리나 추가 진료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 치료 이후의 관리와 추적 진료도 같은 치과에서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 치료 계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훈병원과 병행하는 방식이 안내될 수도 있습니다. 6보훈 위탁치과에서 진료를 받으면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지지는 않나요? 보훈 위탁치과라고 해서 일반 환자보다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병원마다 예약 방식과 진료 일정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문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보훈 위탁치과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해서 이후 보훈병원 이용이 제한되지는 않나요? 위탁치과를 이용했다고 해서 보훈병원 이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치과와 보훈병원을 상황에 맞게 병행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팔끝으로 정리해 볼게요. 상위 등급이 없는 참전 유공자분들도 보훈 위탁치과에서 진료와 상담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임플란트나 보철 치료의 비용 지원은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먼저 적용되고 그 안에서 보훈 유형과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료 가능 여부와 비용 지원 범위는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이용하려는 치과에서 사전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알기 쉽게 정리된 보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